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블록체인이 열 새로운 미래를 조망하는 자리인 디퍼런스 2025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3부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부에서는 키노트로 수위의 제리 한님이 수위의 GK와 스케일링 솔루션을 적용한 사례와 그 우수성을 이야기해 주실 예정이며 이후 디사이퍼에서 학회원의 팀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첫 발표로는 수위의 제리 한님을 앞으로 모셔보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리 한님은 키노트로 병렬 트랜잭션과 객체 지향 모델로 확장성을 구현한 수위의 혁신에 대해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수위에 대해 이야기하러 온 수위 앰베서더 제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뭔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면 되겠죠? 오늘은 제가 이제 수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소개드리고자 이 자리에 왔는데요. 이제 이전 세션들보다는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30분이 좀 짧기 때문에 되게 간략하게 수위의 강점을 살펴볼 수 있는 식으로 발표를 구성했습니다. 좀 말씀드리고 싶은 수위의 무기는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수위가 왜 빠른가의 축인 이 병렬 트랜잭션이랑 수위에서 강조하는 매스 어덥션의 핵심인 GK 로그인을 주제로 좀 잡아봤습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조금 저도 긴장을 풀고자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은, 저는 말했다시피 한국에서 수위 앰베서더로 활동 중이고요. 보통 서울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주로 이제 오프라인 개발자 미덥을 열고 있습니다. 근데 미덥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이렇게 거창하진 않고요. 그냥 수위랑 무브를 좋아하는 개발자들이 모여서 같이 공부하고 뭐 빌딩하고 함께 성장한 자리 만들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됐던 이유는 제가 작년에 이제 수위 해커톤에서 좀 수상을 하면서 제 자랑하려고 이렇게 장표를 만들었는데 작년에 수위에서 가장 큰 해커톤인 이제 수위 오버플로우랑 쿠코인 해커톤에서 상을 탔었어요. 이때는 온라인의 온체인 블랙잭 게임, 온체인 포커 게임 이런 것들 만들면서 상을 탔었는데, 이제 포커 게임이 굉장히 빨라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그 빠른 사용성을 충분히 이제 퍼포먼스를 낼 만큼 수위가 굉장히 빠른 체인이구나 느꼈던 그런 계기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수위랑 좀 친숙해지면서 앰베서더 활동을 하면서 요새는 이제 오늘처럼 좀 한국 블록체인 학회들에서 초청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수위에서 강조하는 이제 미스티세티 굉장히 빠른 컨센서스 엔진에 대한 그런 강연을 하고 있을 때고, 또 작년에 뭐 KBW 때 오브젝트 센트릭 아키텍처가 뭔지 뭐 그런 것들 이것도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한 작년 8월부터 앰베서더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다른 학회들은 많이 갔는데 사실 디사이퍼는 되게 처음 오거든요. 근데 제가 2년 전에 저도 서울대를 졸업한 입장에서 약간 모교에 방문하는 느낌으로 조금 더 좀 설레고 긴장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잘 못하더라도 양해를 바라면서 본격적인 발표를 시작해 볼게요. 이제 오늘 아젠다는 총 3개로 되어 있는데, 일단 수위가 맨날 오브젝트 하잖아요. 그래서 오브젝트 센트릭 아키텍처가 뭔지를 살펴보면서 그걸 근간으로 이게 왜 빠른가는 결국에 트랜잭션의 라이프 사이클을 한번 살펴보면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위의 스피드에 대한 내용이 한 가지 축이고,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매스 어덥션, 즉 대중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GK 로그인이라는 좀 필살기를 갖고 있는데 그런 GK 로그인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오브젝트 센트릭 아키텍처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수위가 주목한 과거 전통적인 블록체인의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수위는 과거의 블록체인이 너무 느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굉장히 간단한 좀 비유를 통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이렇게 A, B, C, D 4가지 방이 있는 집이 하나 있다고 해볼게요. 사람들이 이 집을 사용을 하고 싶어요. 근데 과거의 블록체인에서는 한 명이 난 A 방 하나만 쓸 거고 나머지 B, C, D는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 전체를 잠가 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빈 방이 있음에도 저 사람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이 말은 즉 순차적으로 줄을 설 수밖에 없고 필연적으로 느린 처리 속도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수위는 방을 쪼개버렸어요. 그래서 A, B, C, D 각각의 방이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게 되고, A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 들어가고 또 동시에 B, C, D를 사용하고 싶은 사람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동시에 병렬적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비약적으로 이제 트랜잭션 처리 속도가 빨라질 수가 있는 거죠. 요거를 좀 더 우리가 블록체인 단어로 이야기를 해보면은 과거에 트래디셔널 블록체인에서는 하나의 커다란 스테이트의 데이터가 모두 저장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에 접근을 하려면은 어떠한 트랜잭션이든 줄을 섰어야 됐어요. 즉 순차적인 트랜잭션이 필수였고 이로 인해 뭐 1초, 2초, 밀리세컨드는 상상할 수 없는 느린 속도였죠. 그런데 수인은 이거를 오브젝트라는 독립된 조그만 조각들로 쪼갰습니다. A, B, C, D 이렇게 독립이 돼 있고 각각의 오브젝트에는 동시에 접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트랜잭션들이 병렬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 보니 뭐 300ms, 200ms 이렇게 이제 웹2에 버금가는 그런 속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브젝트 이렇게 오브젝트 쪽에서 병렬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건 알겠는데 좀 더 여러분한테 와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시각적으로 표현을 해봤어요. 그래서 수위에서 저장되는 모든 것들은 오브젝트예요.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스마트 컨트랙이나 뭐 NFT나 토큰 전부 다 오브젝트고 수위에 저장되는 가장 최소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거는 저 오브젝트 오너십이 항상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각각 오브젝트별로 저장이 되고 글로벌리 유니크한 아이디를 갖게 되고요. 이 모든 오브젝트들은 자기만의 주인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인만이 저 오브젝트에 접근을 해서 수정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주인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병렬 처리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뭐 앨리스가 1토큰을 갖고 있고 밥이 3토큰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수위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돼요. 1토큰이라는 하나의 오브젝트가 생기고 3토큰이라는 하나의 오브젝트 생깁니다. 그리고 1토큰의 오너십은 앨리스라는 어카운트에 할당이 되고 3토큰의 오너십은 밥한테 할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의 트랜잭션은 병렬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트랜잭션이 너무너무 정말 빠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실제로 사용해 보시면 알 거예요. 여러분들이 게임을 만드시거나 뭐 사용자 인터랙션이 많은, 즉 레이턴시가 낮아야 되는 프로그램을 그 수위에서 빌딩을 한번 해보시면 정말 그 정도 퍼포먼스를 낸다는 걸 피부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뒤에 사실 저희가 자랑하는 미스티세트라는 컨센서스 엔진이 있기 때문인데 요거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논문 읽어보시면 정말 재미있으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수위의 데이터들이 전부 오브젝트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이 병렬 처리되는 트랜잭션의 라이프 사이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오브젝트에 대해 이해를 했으면 트랜잭션도 두 가지 종류의 트랜잭션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오운드 오브젝트 트랜잭션인데, 이거는 말 그대로 한 명한테, 아까 소유권에 대해 이야기를 했죠. 한 명의 주인이 있는 오브젝트에 접근한 트랜잭션입니다. 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동시에 한 명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명이 접근할 일이 없어요. 그 말은 즉 컨센서스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즉 여러 명의 밸리데이터들이 서로 체크하면서 이 트랜잭션 먼저 할지 저 트랜잭션 먼저 할지 논의할 필요가 없고, 그만큼 수위에서 패스트 패스라고 부르는 게 바로 오운드 오브젝트 트랜잭션입니다. 뭐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수위 같은 토큰, 그 토큰을 전송하는 그런 트랜잭션들, 그리고 게임에서 갖고 있는 아이템이나 뭐 NFT 이런 것들은 오운드 오브젝트로 빠르게 처리가 될 수 있겠죠. 근데 반대로 좀 안 좋은 케이스는 이제 쉐어드 오브젝트 트랜잭션인데요. 이거는 아까 말한 소유권이 없는 오브젝트들입니다. 소유권이 없다라는 건요, 누구나 다 접근해서 수정할 수 있고 누구나 가져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공공재 혹은 뭐 전역 변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누구나 다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명이 수정을 할 수 있고, 그 말은 즉 컨센서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즉 밸리데이터들이 합의를 거쳐서 이 어떤 트랜잭션을 먼저 처리할지 그 순서를 정해줘야 된다라는 거고, 이 컨센서스 때문에 레이턴시가 좀 더 오래 걸리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퍼블릭하게 접근 가능한 카운터라든가 뭐 협동 게임이라든가 뭐 마켓플레이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러 명이 동시에 접근하는 쉐어드 오브젝트 트랜잭션이 되겠죠. 얘네 라이프 사이클을 한번 그림으로 살펴보면 저 밑에 저 귀여운 동물이 이제 클라이언트고요.
저 노드, n개의 노드가 밸리데이터여서 n개의 밸리가 있는 상황을 가정을 해볼게요. 내가 트랜잭션을 날리고 싶으면은 이 트랜잭션이 유효한지 검증을 요청을 하게 되고, 그 트랜잭션이 유효하다면 3분의 2 이상, 정족수 이상의 밸리데이터들이 서명을 보낼 거예요. 그 시그니처를 받게 되면 우린 그거를 트랜잭션 서티피케이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부터 트랜잭션이 유효하다고 검증이 됐으니까 이걸 그럼 실행해라고 요청을 보내죠. 그럼 밸리들이 보고 이건 오운드 오브젝트 트랜잭션이니까 뭐 별다른 생각할 거 없이 바로 실행을 하면 되겠다 해서 실행한 다음에 또 3분의 2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이제 effects certificate를 받고 전체적으로 온체인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네, 이 과정에서 이제 라운드 트립 타임이 이제 왕복이 2번밖에 안 발생하기 때문에 한 200ms 정도로 처리가 된다. 300ms 이렇게 빠르게 처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면에 그럼 쉐어드 오브젝트는 거의 비슷하지만 한 가지 단계가 추가가 돼요. 클라이언트에서 트랜잭션을 보내면 유효한지 검증을 하게 되고, 오케이 너 유효하구나 하고 서티피케이트를 받고요. 이제 실행을 해줘 했는데 밸리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너는 쉐어드 오브젝트 트랜잭션이니까 너는 바로 실행할 수는 없어. 너는 컨센서스가 필요해 라고 하면서 이 단계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 과정이 좀 오래 걸리겠죠. 여러 명이 합의를 거쳐야 되니까. 그거를 거친 다음에 실행을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이펙트 서티피케이트를 받고 세레머니 파이널리티를 얻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제가 이제 쉐어드 오브젝트 트랜잭션이 그럼 컨센서스 때문에 더 오래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오래 걸리는 것도 한 400ms 정도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미스티 세트라고 굉장히 빠른 걸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런 좀 더 안 좋은 케이스에 대해서도 1초 이내에 밀리세컨드 단위의 속도를 자랑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하시든 굉장히 빠른 퍼포먼스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수위가 몇 분 남았나 한번 체크해 볼게요. 네, 여기까지가 수위가 왜 빠른가, 오브젝트로 나눠져 있고 각각의 트랜잭션 병렬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를 자랑한다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좀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그 대중화를 위해서 수위가 자랑하는 GK 로그인을 얘기를 해볼게요. GK 로그인은 쉽게 말하면 그냥 소셜 로그인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계시는 카카오 로그인, 뭐 구글 로그인 이런 건데요. 이 글자들 있잖아요. 이거 니모닉 이거 사실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저는 순수 토종 한국인으로서 여기서 아는 영어 단어가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는 웹3를 하려면 이 많은 영어 단어를 외워야 되고 프라이빗 키를 잘 관리해야 되고 이런 부담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희가 생각을 한 거죠. 이 니모닉이랑 프라이빗 키 이게 허들이다, 메서드 옵션에. 뭐 웹3 하는 사람 말고 우리가 원하는 건 내 친구들, 뭐 부모님들이 웹3에 오길 원하는데 너무 접근성이 낮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까 고민한 게 바로 GK 로그인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영상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영상이 안 나오네요. 영상이 안 나와서 요거는 좀 패스를 하도록 하고, 굉장히 멋있는 영상이었어요. 네. 나오나? 네, 멋있죠? 그래서 이제 웹3 로그인 방식과 웹2 로그인 방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 기존의 웹3는 좀 이렇게 생겼어요. 이 말은 즉, 우리의 지갑은요, 프라이빗 키를 저장을 해야 되고, 이 프라이빗 키를 사용해서 우린 트랜잭션을 서명을 하죠. 즉 프라이빗 키로 서명한 시그니처를 블록체인에 보내야 되고, 밸리데이터들은 퍼블릭 키를 활용해서 이 시그니처가 유효한지 검증을 하죠.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반면에 웹2에서는 그냥 우리 구글 로그인 누르기만 하면, 구글 아이디 누르고 패스워드 입력만 하면 짠 하고 로그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한 거죠. 저 소셜 로그인 웹3에다가도 쓸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핵심은 뭐냐면, 저 소셜 로그인의 핵심인 OAuth, 오픈아이디라는 저놈의 기술을 웹3에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저것부터 어떻게 동작하는지 우리 이해를 해야겠죠. 그래서 오픈아이디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항상 사용하는 뭐 카카오 로그인, 구글 로그인 같은 걸 하게 되면
유저가 어떤 웹사이트에 접근을 하게 되고 Sign in with Google이라는 버튼을 눌러요. 그렇게 되면은 구글이라는 프로바이더의 링크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구글 아이디를 입력하는 화면을 보게 되죠. 그리고 비밀번호를 다 입력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나오는 아웃풋은 이 JWT 토큰이라는 요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이에요. JWT만 있으면 우리는 로그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좀 봐야겠죠. 저 사진이 JWT 토큰인데 왼쪽에 인코딩된 형태가 JWT 토큰의 문자열입니다. 굉장히 이상하게 생겼는데 저거를 디코딩 해보면 사실 별건 없어요. 총 3가지 부분으로 돼 있는데 첫 번째는 헤더에 내가 뭐 RS256이라는 알고리즘을 쓰겠다 이런 메타데이터들이 들어있고요. 두 번째 제일 중요한 페이로드에는 유저의 데이터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저의 토큰인지에 대한 데이터가 담겨 있고 예를 들어서 저 제이슨 중에 SUV라고 돼 있는 게 서브젝트의 약자인데 저기에는 유저를 식별할 수 있는 유저 아이디, 유저 네임, 이메일 이런 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GK 로그인에서의 핵심은 전 넌스라는 필드인데요. 저게 JWT에서 유일하게 사용자가 임의로 설정할 수 있는 필드예요. 무슨 말이냐면 다른 필드들은 다 뭐 구글 같은 소셜 프로바이더가 자기 DB에 저장되어 있는 유저 데이터를 박아주는 거고 저 넌스는 사용자가 임의로 랜더마이즈 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우리가 그 솔트를 뿌리듯이 매번 똑같은 토큰이 아닌 랜더마이즈 하기 위해서 어떠한 값을 임의로 넣을 수 있다. 제가 굳이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GK 로그인에서 핵심이 저 넌스에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 헤더와 페이로드를 합쳐서 프라이빗 키로 서명을 하게 되면 시그니처가 나오고 최종적인 JWT 토큰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이 토큰에다가 좀 장난질을 할 텐데 이걸 어떻게 웹3에 적용을 할까 고민을 했는데 저 토큰 안에다가 우리의 퍼블릭 키를 담을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뭔가 토큰 안에 담고 싶다면 아까 넌스라는 필드를 활용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넌스에다가 퍼블릭 키를 담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 웹3 퍼블릭 키가 아니라 임시 퍼블릭 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료 기간을 갖고 있는 퍼블릭 키이기 때문에 임시 퍼블릭 키와 그놈의 만료 기간을 예를 들어 일주일이면 일주일이겠죠. 그거를 같이 넌스에다 넣어주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구글이라는 대기업이 우리의 퍼블릭 키를 인증하는 보증인이 되는 거죠. 구글이 우리 퍼블릭 키에 이제 서명을 해서 JWT 토큰을 뱉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뭐 이제 어떤 계정이 나올 텐데 이제 일반 로그인을 했을 때 우리의 어드레스는 퍼블릭 키가 되겠지만 GK 로그인을 했을 때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임시 퍼블릭 키이기 때문에 이건 계속해서 바뀌어요. 근데 주소는 바뀌면 안 되니까 사용자의 고정된 유저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저기 해시값 안에 SUV가 아까 말한 서브젝트고 ISS는 이슈어여서 뭐 구글 아이디 그리고 AUD는 지갑 아이디라고 보시면 돼요. 뭐 이런 것들을 합쳐서 어드레스를 만들게 되는데 우리의 이제 오프체인 아이덴티티가 바로 온체인에 연결되는 걸 막기 위해서 좀 랜더마이즈 하기 위해 솔트를 섞은 다음에 어드레스를 만들게 됩니다. 뭐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JWT에 뭔가 장난질을 쳐서 우리는 어떠한 그 온체인 어드레스를 만들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과정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GK 로그인을 하게 되면 유저는 처음에 임시 프라이빗 키, 임시 퍼블릭 키 쌍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임시 퍼블릭 키를 가지고 소셜 로그인을 하면 JWT 토큰을 만드는데 그 안에 넌스라는 필드에다가 우리의 임시 퍼블릭 키와 만료 기간을 집어넣게 돼요. 그리고 한편에서는 트랜잭션을 처리하기 위해서 임시 프라이빗 키로 시그니처를 만듭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수의라는 블록체인에 전달이 되게 되면은 저 JWT 토큰 안에 있는 퍼블릭 키로 시그니처를 인증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트랜잭션을 처리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볼 포인트는 지금까지는 그냥 로그인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제가 계속 얘기한 GK 로그인이잖아요. 근데 GK가 그러니까 제로 널리지가 전혀 얘기가 안 되고 있어요. 여기서 영지식 증명이 필요한 이유가 뭘지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그 이유는 바로 JWT 데이터는 민감한 유저 데이터이기 때문입니다. 즉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는 거고, 왜냐면은 뭐 어떤 유저 아이디 외에도 뭐 유저의 어드레스라던가 핸드폰 번호라던가 이런 정보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온체인에 공개되길 원하지 않아요. 따라서 뭐 이럴 때 영지 증명을 쓰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패를 다 보이고 싶진 않은데 내가 말하는 어떠한 명제가 참인 걸 증명하고 싶을 때 우리는 Zero Knowledge Proof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저 JWT 토큰을 그대로 보여주고 싶진 않아. 근데 저 토큰이 유효하며 저 안에 내가 만든 임시 퍼블릭 키가 잘 담겨 있어라는 걸 증명하는 GKP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봤던 이 그림이 이렇게 변하게 돼요. 그러니까 JWT를 그대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Zero Knowledge Proof를 만들게 되는데 얘는 이 JWT의 유효성 그리고 넌스 안에 퍼블릭 키가 잘 담겨 있다는 걸 증명하게 되죠. 이 두 개가 함께 수위에 전달이 되는 이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정리를 하자면 유저가 어떤 프론트엔드에 접근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임시 퍼블릭 키와 임시 프라이빗 키를 만들게 되죠. 임시 퍼블릭 키는 SNS 로그인을 할 때 JWT 토큰을 만들 때 활용이 되고 그 안에 넌스라는 필드에 주입이 됩니다. 그리고 이 JWT 토큰은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게 아니라 GK 프루빙 서비스를 거쳐서 GK 프루프로 변환이 된 다음에 수위에 전달이 돼요. 그리고 한편에서 임시 프라이빗 키는 우리가 트랜잭션 처리를 위한 시그니처를 만들고 수위에 전달이 됩니다. 그럼 저 시그니처와 GK 프루프를 합쳐서 밸리데이터들이 너의 트랜잭션이 유효한지 검증하게 되는 이런 흐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스샷들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수위가 자랑하는 프로젝트 중 이제 게스테이시드라고 굉장히 멋있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런 사이트이고, 저도 사인 인 with 구글을 하면은 구글 로그인 하라고 이렇게 뜨겠죠. 로그인 잘 했고요. 로그인 한 다음에 한번 트랜잭션을 실행을 해볼게요. 1수위를 전송하는 트랜잭션입니다. 뭐 링크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어드레스를 통해서, 스테이시드는 약간 닉네임을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 하다 보면은 전송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굉장히 쉬워졌다는 거예요. 로그인하는 게. 웹3에 로그인하고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이 모든 과정이 너무나 간편해지고 나의 이렇게 로그인해도 내가 했던 트랜잭션 히스토리들 정상적으로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좀 어려운 내용들은 여기서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갑자기 퀄리티가 떨어진 이유는 제가 만든 장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앞 광고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수익코리아라는 커뮤니티에 대한 광고를 좀 하고 싶었는데요. 저희 커뮤니티는 한 달에 2번씩 오프라인 모임을 가지고 있고 강남에서 한 번, 신촌에서 한 번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 수의를 좀 공부하고 싶다 혹은 난 수의 좀 한다 하시면 한번 놀러와서 같이 코딩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모여서 각자 코딩이라는 의미로 모가코 모임입니다. 그래서 저희 수익코리아 멤버들 사진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노트북 펼쳐놓고 이렇게 코딩 얘기하고 정말 개발자스럽죠. 그리고 좀 빌딩한 거 있으면은 서로 자랑도 하고 라이브 데모도 하고요. 네, 이렇게 개발자뿐만 아니라 어떤 빌더들이 되게 많으세요. PM분들, BD분들 오셔가지고 블록체인에 대해서, 수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 나누고 같이 성장하는 그런 자리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프레젠테이션이 있는 곳에서는, 슬라이드가 있는 데선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수위를 조금이라도 빌딩 해보신 분들은 그 PTB 빌더라는 프로젝트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멋있는 프로젝트인데 그 PTB 빌더의 창시자가 또 저희 수익코리아 모임에 계셔가지고 이 초반 프로토타입을 저희 앞에서 라이브 데모를 해주시는 장면이고요. 이것도 오른쪽도 굉장히 멋있는 프로젝트인데 이제 텐서플로우 수위라고 수위 버전의 텐서플로우, 즉 수위와 AI의 통합을 꿈꾸는 멋진 분이 계시고, 이분은 또 엊그제 발표된 수위 AI 에이전트 해커톤인 수위 타이푼에서 1등을 또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멋진 분들이 많다는 걸 좀 자랑을 하고 싶었고요. 네, 이것도 해커톤 이야기하면서 수위의 장점들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또 공부만 할 수 없으니까 정말 가끔 운이 좋으면 피자를 얻어먹으실 수 있고요. 타이밍을 잘 맞추셔야 돼요.
네, 그리고 뭐 엊그제 또 강남에서 여기 중간에 해리슨이 이제 한국에서 이제 데브를 하고 계시는 저희 보스인데, 해리슨이 이제 사람들이랑 같이 피자랑 맥주랑 이렇게 놀고 있는 장면이고요. 이제 수의 행사에 오시면 저나 해리슨이나 이렇게 자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와서 먼저 말 걸어주시고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또 굉장히 거대한 수의 행사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수의의 가장 큰 행사 중 하나죠. 바로 수의 베이스 캠프가 두바이에서 5월 1일과 2일에 열리고 있는데, 모든 관계자들이 다 참여한다고 보시면 돼요. 수의에서 있는 모든 쿨한 프로젝트들, 뭐 투자자들, 개발자들, 수의 사람들 다 모여서 오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등록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얼리버드 시즌이라 제일 싸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sui.io/basecamp 들어가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거, 가장 큰 해커톤인 수이 오버플로우 2025가 5월 달에 준비가 되어 있고 지금 절찬리에 지원 신청 중입니다. 2월 12일부터 등록이 시작되었고요. 실제로 서브미션은 5월 중순까지 돼 있으니까 빌딩할 시간 충분히 많아서 지금부터 수이 공부하셔도 늦지 않고요. 지금부터 수이 코리아 모임에 나오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트랙은 총 8가지가 있는데, 뭐 디파이, AI, 뭐 인프라, 디젠, 저거는 그 밈코인, 재밌는 주제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거 골라서 이렇게 도전해 보시길 적극 추천드리고, 상금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sui.io/overflow 들어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저 해커톤을 위해서 공부할 때가 뭔가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해리슨과 저가 서울에서 해커하우스를 준비 중에 있거든요. 이 해커하우스도 굉장히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나눈 모든 이야기들, 모든 소식들 전부 저희 수이코리아 그 텔레그램 그룹챗에 계속해서 공지 드리고 있고, 저희 주기적으로 만나고 있으니까요. QR코드로 들어와 달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키노트를 전달해주신 수위의 제리한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바로 질의응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거나 채팅창에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키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퍼런스 2025 3부를 열어주신 수위의 제리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